밤이면 밤마다 그 집에선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거의 맨날. 그게 한 12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개가 짖는 소리는 집에 아무도 없다, 개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정말 그곳엔 개들만 있었던 걸까? 집을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 이것도 나도 소름 끼치더라고. 그런데 방치된 개들 옆에서 의문의 라면 박스가 발견됐는데요. 물건이기 때문에 라면 박스에다 싸서 묶어놓은 거예요. 6일 만에 발견된 의문의 라면 박스. 그 안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건 지난 2일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이거 딱 들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불 쳐들어오고, 나가게 쳐들어오고. 이 집 때문에. 이 집에서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애기 죽었어. 에? 애기가 죽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7개월 된 갓난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또 지금 뭐 애기가 죄 있어. 가난 애기가. 뭐 8개월인가 9개월밖에 안 됐대. 둘도 안 됐어. 근데 그거 얼마나 울다가 지쳐서 죽었을 거야. 아이고. 강아지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굳게 닫혔던 집 안에는 강아지 2마리와 싸늘하게 식은 영아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경찰 입회 하에 제작진은 아이가 발견된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목격한 방 안에는 코를 찌르는 배설물 냄새와 함께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서 7개월 된 아이가 살았다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에이. 당시 출동했던 119 대원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발견 당시 아이의 상태가 참혹했다는데요. 부패가 심한 상태였어요. 시반이라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밑에 피가 깔리게 돼요. 네. 시반도 있었고 몸에 감기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고. 아이는 어쩌다가 혼자 죽어간 걸까? 일단은 부모 진술은 장을 보고 집에 귀가해 보니까 아이가 양팔, 양다리에 좀 긁힌 자국, 할진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태어나서 애를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죽어 있었더라. 부모는 자신들의 집을 비운 사이 아기가 사망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부모의 진술처럼 아이는 반려견에 의해 사망한 걸까요? 뭐 시베리안 허스키나 뭐 있었대. 원래도 강아지가 좀 했겠었대요. 강아지 때문에 죽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5일 만에 아이의 친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어린 딸을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였는데요. 신고를 왜 늦게 하셨어요? 종이박스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이의 아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철없는 부모의 행동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려견이 할퀴였다는 거짓말로 부부가 덮으려고 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참. 자택 주변 CCTV를 통해 부모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는 26일부터 31일까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그 기간 동안 부모는 어디서 뭘 했던 걸까요? 생일 10일 날 저한테 술 먹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술 먹자고 되게 많이 했죠. 술을 진짜 자주 먹었어요. 그래, 말이 되죠. 엄마는 실제로 하루도 빠짐없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이건 아빠는 PC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참. 아이고. 두 사람 모두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요. 갓난 아이를, 그것도 6일 동안이나 혼자 둔 부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이는 혼자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 아기가 7개월 됐으니까 말하자면 작년 겨울에 난 거야. 아기를 가지라서 결이 안 됐죠. 이뻤죠? 갓 태어난 애니까.
고작 7개월밖에 안 된 영아였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도 부모 없이는 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요. 아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 때는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 때들은 오로지 본능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의존해서 생존을 하는 애들인데 만약에 걔네들이 그 정도로 수분 섭취를 못하면 그 갈증이 어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어른들보다 분명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건 분명한 거죠. 아이를 나 몰라라 방치한 부모. 평소 둘의 사이는 어땠을까?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끄럽다고 많이 그랬고 심하게 싸웠지. 아이들은 좀 심하게 많이 싸웠지. 소리 지르고 막 여자인 대성통곡을 하고 새벽 3, 4시 애기가 막 계속 오는데 안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한 열흘 전쯤에도 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유모차에다 복도에다가 던져놓고 둘이 나가버리니까 얘가 막 오니까 집에서 신고한 거지.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2주 전에도 경찰이 출동했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잦은 다툼과 갈등. 일단 남편 조 씨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걔가 바람기가 좀 있었어요. 만나면서. 그래서 막 다른 여자랑 막 걔랑 사귀고 있는 도중에 다른 여자랑 막 연락하고 많이 싸우고 바람 폈었죠. 아는 언니랑 이제 바람도 피고. 아이고. 아내가 임신한 중에도 술을 마시며 아내 몰래 외도를 했답니다. 점점 아내의 집착은 커져만 갔고 부부 사이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는데요. 취재 결과 아이가 죽어가던 그 시간에도 남편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랑 사귈 때 미안했다 뭐 그런 소리였는데 걔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랑 사귈 때도 전 여친이랑 연락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전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던 남자.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여성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 아이고. 사귀다가 데이트 폭력도 당했었고 목도 쫄렸었고 네? 목 잡고 끌고 간 다음에 세우더니 갑자기 뺨 때려요. 아유. 뺨 때리고 제가 쓰러지니까 머리채 잡고 얼굴 준비하고. 무자비한 조 씨의 폭력성. 그런데 그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귄 지 5일 만이었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 하고 문을 잠근다는 그랬어요. 묻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했죠. 저희 처음이어가지고 그때가 충격이 컸죠. 자기 또래인 친구들 죽이려고 패고 그러는데 애는 못 죽이겠어요. 참. 전 여자친구는 조 씨가 애초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빠의 폭력성은 아이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참. 네, 안녕하세요.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31일 저녁 엄마 견 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같이 갔던 사람. 지금도 생각하면 좀 무서워요. 본집에 들렸다가 부천을 데려다 달라 그렇게 부탁 받아가지고 본집 갈라 했는데 그냥 또 본집에 가기가 싫대요. 막 집에 가면 시체가 나올 것 같대요. 일단 그냥 집에 가보자 했어요. 걔가 그때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닫혔던 문을 여는 순간 지독한 악취와 쓰레기로 덮인 방에 죽은 아이가 놓여 있었는데요. 집안 꼴이 진짜 그렇게 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집에서 강아지 배설물 냄새가 났어요. 엎드린 채로 한 90도 정도 고개 돌리고 있었어요. 다리 쪽은 부패 좀 심했어요. 그때 그거 보고 넋이 너무 나가가지고 아이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름도 불러봤었는데 미동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엄마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화를 계속 냈어요. 화를 냈다고요? 네. 좀 투덜대는 식으로 아이씨 좀 답답해하는 듯이 좀 슬픈 감정보다는 화가 났어요. 눈물을 표현하거나 좀 절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만 냈어요.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날 새벽 다시 견 씨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잠깐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냐 또 물어보는 왜 그럴까? 걔 애기를 묻으러 간대요. 아이고. 아니 묻으려고 했다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죠.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만 물어봤었거든요. 6월 2일 날. 네. 근데 솔직히 그런 날에 제가 만나기만 해도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만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1일 날에.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의 시신 처리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부부는 한 술집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부 모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사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화해를 해서 뭔가 싸우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외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사망한 그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100% 유기 또는 이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부부의 6일간의 행적을 정리해봤습니다. 기가 막힌 참. 그러니까 지난 31일 부모는 각자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다음 날 같이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시신을 보고 라면 상자에 넣은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근처 술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그날? 그렇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신고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부모는 왜 시신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걸까요?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대요. 애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든지 신고해야 된다는 건 생각해서 또 애가 죽으면은 뭐 경찰이든지 어디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야, 세상에. 하지만 잘 몰랐다는 부모의 진술과 달리 지인들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부탁한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참. 뿐만 아니라 아이 장례를 치르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도 부부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는데요. 죽은 아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없는 걸까요? 이게 실제 CCTV 장면입니다. 근데 소름이 돋네요, 진짜. 한심하다. 웃고 있어요 지금.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낳았지만 부모가 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를 들고 오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밥상에다 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먹더라고요. 뭐 먹었어요, 거기서? 고기? 네. 고기면 막 기름 다 튀잖아, 그러면. 그렇죠. 아니, 괜찮냐고 진짜 괜찮냐고 괜찮다면서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네 그게. 내 아빠 담배 피우고 다 피우면 내 아빠 같이 앉고 애 엄마도 담배 피우고 임신 중인데도 술 먹길래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고. 임신 중에도 음주와 흡연을 했고 갓난아이를 키우는 모습은 여느 엄마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다는데요. 아니, 걔네 집은 진짜 쓰레기예요. 걔네 청소를 안 하고 살더라고요. 선생님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애 키우는 집이 아니었다고 막. 대체 이 부모에게 아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이고 참. 두 사람이 술 먹고 게임하고 다른 남성이나 여성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는 이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걸림돌이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 아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일종의 이거는 살인이라고 봐요.